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고, 일단 식은 다 정상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을 이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요 y 집합 안에 원소가 돼야 돼. 그렇지 않은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함수가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fx는 x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공역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일단 1번은 함수가 아니다. 나온 결과가 공역 y 안에 없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i 1은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니까 얘도 2라는 결과가 y 안에 없으니까 함수가 아니지. 그런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함수가 아니니까 아닌 경우 하나만 찾으면 다른 경우는 더 할 필요가 없어.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1 더하기 f60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문제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일단은 f11을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 보기에 보면은 가 같은 경우 f2n이 돼 있어서 얘는 n에 뭐가 들어가든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말했으니까 자연수 중에 뭘 넣어도 얘는 짝수, 얘는 뭘 넣어도 짝수에 1을 더했으니까 홀수가 되지. 즉 지금 f11을 구하려면은 나 조건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f11을 구하려면은 n에다 11을 넣는 게 아니라 얘가 11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2n 10이 돼야 되고 n은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f11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 식에다가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양변에 모든 n에다가 f11은 8이 되는 거야. 5 더하기 3이 되는가. 선생님 왜 11 안 넣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얘가 11이 되는 n을 구했고 그거를 양변의 모든 n에다 똑같이 동일하게 넣어줘야 되는 거지. 자, F60을 해야 되는데 자, F60은 자연수를 가지고 2 곱하기 30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문제에서 2n이 돼 있으면은 n으로 바꿔도 된대. 그럼 앞에 있는 2를 없애서 F30이 되게 만들 수 있지. 문제에서 시켜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또 F30은 F2 곱하기 15가 되니까 또 2를 없애서 F15가 되게 할 수 있지. 이번에는 홀수가 됐으니까 우리 아까 한 것처럼 이 나 조건에서 얘는 15다라는 방정식을 풀면은 2에는 14가 되고 n은 7이 되지. 그래서 나에 있는 식에다가 n에다가 그 7을 대입하면 f 여기다 7 대입해서 15는 여기다가도 7 대입해서 10 할 수 있지. F11과 F15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고 문제의 답은 18. 자, 3번 함수 fx에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절대값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항상 범위를 나눠서 식을 쓰지. 자, fx는 하고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게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냥 우리가 괄호로 바꿔서 ax 플러스 1 플러스 2x로 쓸 수 있고, 아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1 플러스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이게 1차 함수처럼 식이 돼 있으니까 뭔가 동류한끼리 정리를 해놓으면 더 좋을 텐데 여기가 ax가 있고 2x가 있으니까 묶어서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a 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ax랑 플러스 2를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문제 따로 연급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그리고 경계가 되는 점에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는 것과 마이너스 1는 게 서로 같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푸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미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얘네가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도록 해줘야 되니까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되고, 그러려면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돼. 자, a 플러스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우리가 작으면 사이범위 작사, 그 다음에 크면 가장자리 범위라고 외웠는데, 그거는 맨 앞에 개수가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a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꾼 다음에 작사에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 물어봤고 마이너스 1, 0, 1 해서 3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집합 x 1, 3, 4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있는데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말했어. 수학은 정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지만 너네가 그냥 문제집 갖고 와서 그냥 문제를 띠지직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개념, 공식 같은 거 한 번씩 더 확인하라 그랬지.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1대1 함수가 되려면 삼각관계가 없이 모두 다 서로 다 다른 y값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역 중에 남은 게 없어야 돼. 어차피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3, 4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f라는 함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는 거라 1은 1과 2는 2와 3은 3, 4는 4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는 함수고, 상수함수는 x값에 관계없이 y값이 하나로 다 정해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1, 3, 4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으면 다 1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 3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다 4를 선택하는 이런 애들을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 못 풀겠지. 개념을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 있는 조건을 첫 번째 걸 볼 건데, 문제에서 1대1 대응은 서로 다른 걸 선택하는 줄은 알지만 뭘 선택하는지 우리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g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얘 g3은 그냥 함수값이 3인 거 알 수 있어. 자기 자신하고 짝이 되니까. 그리고 h는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x값에 관계없이 y값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애거든. 그러면 여기서 얘도 3이라는 건 hx는 그냥 3이구나, 상수함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f1은 3이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자, 일단 유일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함수가 f니까 걔를 1, 2, 3, 1, 3, 4 하고 이렇게 그려놓고 서로 짝이 되게 만들 건데, 얘가 f1이 3인 게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연결했고,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3과 4가 1, 4와 각각 짝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f3에서 f4를 뺐더니 f1과 같다고 했고, f1은 우리가 지금 3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차가 4지. 이미 남은 게 어차피 1하고 4밖에 없어. 근데 f3에서 4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4고 얘가 1이란 얘기지. 그래서 f3이 4, 그 다음에 f4는 1,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하나씩 이제 보면, f3은 우리가 이미 여기 표에서 4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g는 문제에서 항등함수라 그랬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니까 4. hx는 상수함수라고 했고 아까 전에 hx는 3인 거 적어놨지. 그래서 더하면은 11. 집합 a, 마이너스 1, 0, 1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 f가 f-x는 마이너스 fx를 만족시킬 때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고, 너네 교과서에도 이 문제가 아마 있었을 거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 함수에서는 기함수라고 부르는 애고요.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냥 규칙만 발견하면 될 것 같아.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f1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함수값이 1이 되면 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면 얘는 0이 돼야 되고, 얘가 마1이 되면 이거 함수값이, 그러면 얘는 그냥 1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1은 함수값이 서로 연결이 돼 있지. 누군가 하나의 함수값이 정해지면은 나머지 하나는 그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인 걸로 가는 거니까 그냥 결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따라서 일단 마이너스 1이 함수값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마이너스 1, 0, 1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은 그거의 반대 부호를 갖는 애를 그냥 갖게 되는 거니까 1의 함수값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야. 얘와 같은 걸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0은 우리 여기 식에 넣어봤자 어차피 F0은 마이너스 F0 뭐 이런 식이라서 사실 얘는 0이 되어도 되고 뭐 아무거나 되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 그래서 0은 아무거나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다. 그래서 뭐 9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개수가 늘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와 같이 A의 집합의 개수가 늘어나면 너네는 요만큼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이 선택한 거,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가 선택한 함수값을 선택할 테니까 125개다. 0이 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체 개수에서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요만큼의 개수를 계산하면 된다. 어쨌든 이건 답이 5번. 합성 함수라는 거는 어떤 x값 정의역이 있고 x를 정의역으로 쓰고 y를 공역으로 쓰는 어떤 함수 f가 있고, 그 다음 y를 정의역으로 쓰고 z를 공역으로 하는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x를 정의역으로 하고 z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를 생성하면 우리가 그거를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뭐 버스나 전철을 탈 때도 한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이제 갈아타는 환승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뭔가 약간 y에서 환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게 요란하게 되어 있지만 이건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라는 게 합성함수를 뜻하는 거고, 결국은 얘를 괄호로 그냥 바꿔서 이해를 해도 된다. 2를 g에다가 먼저 적용을 하는 거지. 가장 가까운 애부터 적용하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2를 집어넣어 보면 32-7이 되니까 이제 25가 되죠. 자, 그럼 이게 25가 됐으니까 F25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와 같고, 너네는 여기다가 이제 25를 넣어서 1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수를 적용할 때는 이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x와 가까운 애부터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에다가 적용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자, 이 문제는 아주 별표가 아주 중요하게 많이 쳐야 되는 함수고, 합성 함수에서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풀이법을 여러 번 보고 숙달이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유형은. 자, 일단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는데 요런 걸 만족시키는 모든 A 값의 합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합성 함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처럼 여기를 괄호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다 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 지금 복잡하면서 반복되는 모양이 있고요. 선생님이 이거를 네모를 쳐보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같은 기호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FA라고 반복되는 얘를 선생님이 T라고 치환을 할 거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자, 그럼 치환을 해서 보면 FT는 T다라는 식이 돼. 자, 위에 있는 식이 FX에 대한 식이니까 FT는 이게 지금 다 T로 바뀌는 식이겠지. 여기도 T, 여기도 T, 다 T에 대한 식이겠지. 얘 그래프를 너네가 그려보면 좋고, 만약에 이제 안 그려본다 하더라도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게 뭐냐면 y는 ft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t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둘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해라 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각
t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요식, 즉 t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하면 t 플러스 5가 ft가 되고 그게 t와 같다는 건데 첫 번째 C는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t 플러스 5가 t가 될 수가 없지. 아예 해가 없어. 자, 두 번째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2가 ft가 되고 그게 t와 같다.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지. 따라서 t는 2 또는 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 됐지?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복잡한 애를 가지고 치환을 했다. 그리고 그 치환을 한 걸 가지고 1단계 한번 풀었다.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치환한 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단계를 하는 거야. FA를 T로 놨으니까 T가 2인 경우, 6인 경우 두 가지로 또 나눠서 푸는 거지. FA는 2인 경우, T가 2라고 방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FA는 6이다. 자, 여기 위에 있는 함수는 fx니까 fa라는 건 여기 있는 걸 다 a로 바꿔서 써주면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a를 넣어보면 a가 1보다 작을 때는 fa가 a 플러스 5고 그게 2가 되고 자,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 들어가니까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래에 있는 식 이 fa가 되고 얘가 2라는 방정식 풀어야 돼. 우리 지금 이거 풀고 있어. 자,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 돼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자, a는 2 또는 5가 되지. 범위 안에 모두 들어가지. 자, 이따 까먹을 것 같으니까 줄 한번 쳐놓고 그 다음은 이제 FA는 6이라는 식을 또 써줘야 되겠지. 자, 이것도 봐봐. 너네가 보자마자 여기서 나오자마자 2인 거 풀어야겠네 하고 쭉 적다 보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윤곽을 잡아놔야 끝난 다음에 여기 연결해서 바로 풀 수 있죠. 자, FA가 6이다. 지금 여기 있는 식을 다 A로 바꿀 거고 방금 푼 것처럼 A가 1보다 작을 때는 FA가 A 플러스 5고 걔가 6이다. 그러면 이제 A는 1이다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해가 될 수 없겠지.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A가 아래에 있는 식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6이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은 0이다. 그래서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래서 A는 1 또는 6인데 둘 다 범위 안에 들어가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밑줄 친 애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플러스 2 플러스 5 플러스 1 플러스 6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11이다. 답은 11.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고 얘는 4의 배수냐 4의 배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x가 여기다가 대입하던지 여기다 대입하던지 하는 거고 자, 요런 설명은 뭐냐면은 우리 그냥 f 동그라미 f 해서 합성함수를 우리가 동그라미 기호를 사용하잖아. 근데 그 사용할 때 만약에 내가 n 플러스 1번째 합성을 하게 되면 n번까지 한 거에다가 한 번 더 하라는 얘기고 그냥 너네가 원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굳이 막 이거를 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 없어. 그냥 합성을 여러 번 하라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도 뭐냐면 100이라는 수를 f에다 넣고 그 결과를 또 f에다 넣고 그거를 n번 해서 그 결과가 0이 나올 때까지 되려면 n이 뭐가 돼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100이라는 숫자에서 출발을 해서 100은 4의 배수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지. 여기다 100을 대입하면은 25 더하기 5가 되니까 30이 돼. 이게 한 번 한 거야. 그 다음에 30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래다가 또 적용할 거고 5를 빼면 25.
그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또 f에다 넣으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5를 빼면 20. 20은 4의 배수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은 5 더하기 5에서 10. 10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아래다 넣어서 5. 5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또 아래 식에다 넣으면 0. 해서 f를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몇 개인지를 보면 그게 합성 함수를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6번 했죠. 그래서 답은 3번. 0부터 5까지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래프와 같을 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을 물어봤어. 우리가 동그라미라는 건 합성함수를 뜻하고 괄호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괄호로 바꾸고 나니까 7번처럼 fx라는 애가 반복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fx를 t로 치환을 해봤어. 그랬더니 식이 ft는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됐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y는 ft라는 그래프하고 y는 t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점에 t 좌표를 구해라 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 ft 그래프를 식을 알아야 되는데 ft를 알려면 fx를 알아야 되고, 근데 fx가 식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구간별로 다른 식을 쓰고 있잖아. 하나면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풀면 되는데, 따라서 ft 식을 구해야만 돼. 여기선 fx니까 선생님 일단 fx라고 쓰고 각 구간에 대한 그래프 식을 한번 구해볼게. 자, 얘는 0부터 3까지 쓰는 함수식하고 3부터 5까지 쓰는 함수식이 서로 다르고요. 0부터 3까지는 0,3이랑 3,0을 지나는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 절편이 3,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3이라서 이렇게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 3부터 5까지는 x 증가량이 2, 그 다음 y 증가량이 5니까 기울기를 2분의 5로 해서 3,0을 지나니까 괄호 x 마이너스 3 하면 3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5 대입했을 때 5가 나오는 직선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풀 거니까 여기 있는 x 자리에 다 t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위를 나눠 봐야 돼. 첫 번째, t가 0과 3 사이에 있다면 이 ft는 이거로 t로 바꾼 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얘랑 같다고 놓고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3부터 5까지다. 그러면 ft는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쓰게 될 거니까 2분의 5 t-3은 t 플러스 1이다. 우리가 원래 풀려고 했던 건 이 방정식인데 이게 구간별로 다른 함수식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구간별로 다르게 왼쪽을 ft를 이렇게 식을 쓴 거야. 자, 그러면은 방정식 풀어보면 첫 번째 거는 t는 1이 나오고, 자, 두 번째 거는 양변에 2를 곱하고 5t-15는 2t 플러스 2, 3t는 17, 그래서 t는 3분의 17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구간별로 다른 함수식이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 우리가 구한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들어가지.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애는 5가 넘어가지.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위에 있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걸 치환해서 구한 거고 이 t가 1인 게 지금 나온 거거든. 7번에선 t가 2개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는 하나만 풀면 돼. 이제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다 보니까 또 fx는 t다라는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fx는 0과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t는 방금 1이 구해졌으니까 이렇게 하나 풀어야 되고, 두 번째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이거니까 2분의 5 x 마이너스 3이 t 즉 1이다 이렇게 풀면 되지. 자, 위에 있는 거는 또 x는 2가 되는데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맞고,
아래 거는 양변에다 2를 곱해서 5x-3이 2가 되고 5x는 17이다. 그래서 x는 5분의 17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온 x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얘는 3점 얼마 되니까 가능하죠. 자, 우리는 두 개의 값을 구했고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지. 따라서 답은 5분의 27이 되겠다. 자, 10번 두 정수 A, B, 뭐 정수, 양수, 음수, 실수 같은 이런 값들 결정적인 역할 하는 애들이니까 꼭 잘 표시해 놓고, 자,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쓰고 있는데 특히 경계가 이제 하나만 있는 함수인 거야.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했고,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x는 1이라는 기준선을 우리가 봤을 때 일단 1에서 얘하고 얘가 그래프가 만나야 되고, 한쪽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한쪽도 그래프가 올라가게, 즉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그런데 너네 다른 심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안 돼 있고 어떤 x값도 y값도 지정이 된 경우에는 꼭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갈 필요 없이 연결될 필요가 없이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거나 막 요상하게 그려지는 경우도 많아. 실수 전체 집합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경계가 두 개가 되는 경우에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려져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이제 심화 문제에서 이런 유형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고, 얘처럼 경계가 하나밖에 없고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돼. 일단 첫 번째는 위에다가 경계값인 1을 넣은 것과 아래다가 경계값인 1을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b는 6이다 라는 거 하나 얻을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 건데, x는 1이라는 세로선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는 1이라는 세로선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양수, x계수가 양수라는 건 1차 함수가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래프란 얘기거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함수는 2차 함수잖아. 그리고 x가 1보다 작으니까 왼쪽에다 그래프를 그릴 거고, 1,6이 꼭지점인 함수라서 이렇게 그려져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연결이 되도록 우리가 b값을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려면은 a가 0보다 작아야 돼. 너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위식과 아래식이 모두 다 1차 함수 식이었으면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의 개수에 부호가 같으면 되는 건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증가하는 구간이랑 감소하는 구간이 따로 있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범위를 보고 너네가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그래프를 꼭 그려야겠지. a 더하기 b 최대값 물어봤는데 b는 이미 6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a가 최대가 돼야 전체값이 최대가 되는데 문제에서 a는 정수라고 말했으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1을 갖고 둘이 더하면 5다. 함수 fx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4에 대해서 f 역함수 25는 a를 만족시키는 실수 a 값을 물어봤어.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역함수는 최대한 안 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제에서 뭐 요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우리는 요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지. 역함수가 a를 넣어서 b가 나온다면 원래 함수는 b를 넣어서 a가 나온다. 원래 함수가 b, a를 지나면 역함수는 a, b를 지난다. 왜냐하면 y하고 x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럼 위에 있는 표현을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fa는 25다로 바꿀 수 있고, 역함수 구하지 않더라도 저기다가 a를 넣은 게 25다. 그래서 마이너스 7a가 21이고 a는 마이너스 3이다. 문제에서 주어진 그 미지수를 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문제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면 되겠지. 자, 우리는 이 동그라미라는 게 합성함수를 뜻하는 거고,
내가 요렇게 해서 대입했더니 2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f 역함수 a를 선생님이 t로 치환해서 보면 gt는 2라는 식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t를 대입하면 2다. 그래서 풀었을 때 t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지. 다시 그걸 이제 원래대로 돌려주면 f 역함수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얘기고, 그 얘기는 역함수 표현을 없애고 싶으면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9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11. 따라서 이게 이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1이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고, gx는 이제 구간별로 다른 함수를 지금 쓰고 있어. 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우리가 뭐 이런 애들은 계산을 해도 되지. 뒤에 있는 애들은 g30이라는 게 여기에 30이 들어가는 거고, x값이 30이라는 건 아래에 있는 식에 만족이 되니까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다 30을 넣으면 60이 되고, 60에서 15를 빼면은 45가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은 45가 되겠지. f 역함수 45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내가 이 값을 모르니까 k라고 놓으면 fk가 45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3k-12 45가 되게끔 해주면 되고, k는 3분의 55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주면 돼. 근데 문제는 앞에 있는 식이 중요한 건데, 얘는 요 10이 있을 때 너네가 이걸 보고 10은 15보다 작으니까 자 위에다가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역함수지. 이 10이라는 애가 이 범위가 아니라 이거의 치역 범위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좀 치역을 구해주면 좋겠죠. 여기가 x가 15보다 작다 했는데 x가 곧 지금 gx인 상황이니까 y도 15보다 작을 거고요. x가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너네가 이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고 15를 빼면 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y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y 값의 부호를 확인해 줘야 돼. 얘는 사실 뭐 아무 의미 없게 돼버리긴 했는데, 자 그럼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자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지. 즉 g 역함수 10을 우리가 t라고 놓으면 gt 뭘 넣으면 값이 10이냐 이건데, 10이라는 애가 y값 범위가 위에 해당이 되니까 위에다 대입하면 결국은 t는 10이다 라는 값이 나오지. 이게 10인 거야. 그 다음은 f10을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20이 되죠. 자, 문제에서 걔네 둘이 더하라고 문제에서 말했고, 20하고 3분의 55하고 더해주면 되니까 3분의 115. 자, 이거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이 섞여 있고,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분배 법칙을 하면은 자리가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는데 3호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갔으면 올 때는 2호선을 반대로 타고 3호선을 반대로 타고 와야지 원래대로 올 수가 있잖아. 얘 같은 경우도 G 동그라미 F에 대해서 원래는 2에다가 F를 먼저 적용하고 G를 적용할 건데 그걸 반대로 하겠다는 얘기니까 마지막에 했던 G를 반대로 해주고 F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한테 이제 가까운 함수 쪽으로 가야 돼서 자리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신경 써서 생각하기 좀 힘드니까 역함수 기호가 있으면 얘네를 지수에다가 달아주되 서로 자리를 바꿔서 표현해주면 된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죠. G 역함수 동그라미 F 역함수 2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해주는데 지금 문제 그림에 이게 F고 이게 G라 했잖아. 그러면 반대로 간다. 그러면 그게 F 역함수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G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 G 역함수 2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가겠지.
1이 되고 그거를 f에다 적용할 거니까 4가 되지. 전체 값은 4가 되고. 자, 그 다음 이거는 f 역함수 2니까 f 역함수 2는 요렇게 가서 1이 되는 건데 이게 1이지. 근데 이거를 g에다 적용할 거니까 요렇게 와서 2지. 그래서 4 더하기 2 하면 6. 자, fx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fx하고 fx의 역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x를 그려서 대칭이 되게 그래프를 완성하면 돼. 자, 역함수 10까지 구하기는 우리가 좀 힘드니까 일단 y는 x라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고 교점이 되게 중요한데 교점은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는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의 교점은 얘네들의 교점과 마찬가지다. 거울처럼 y는 x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의 관계만 잘 알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2를 우리가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자, 2, 마이너스 1은 자, 여기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1보다 크다 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만나게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를 똑같이 나오는데 완만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또 y는 x하고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역함수를 그린다는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니까 지금 대표적인 점들이 있잖아.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만 잘 알면 되겠다. 얘는 방금 구했지. 그러면 얘가 대칭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려면 자, 지금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 2에다가 우리가 점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식을 모르더라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점이 너무 중요하지. y는 x하고의 교점. 그래서 위에 있는 식하고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해야 돼서 2분의 5x 마이너스 6이 x다 풀 거고 이항하면 2분의 3x는 6이 되면서 x는 6이 되죠. x는 4가 되죠. 그럼 여기 좌표는 4,4가 돼. 너네가 구한 x값은 곧 y값이기도 하지. 왜냐면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점은 또 얘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x 마이너스 2가 x, y는 x하고 만나는 점은 2분의 1 x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게 곧 y 좌표기도 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나는 이쯤 돼서 선생님하고 중학교 때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리고 뭐 선생님이랑 꼭 공부 안 했어도 혹시 배운 친구들은 이런 게 있어. 기울기가 1인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45도 하고 45도가 되면서 1대 1대 루트 2가 되거든. 따라서 내가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알면은 거기다 루트 2만 곱하면은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나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얘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일 테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8 루트 2다 하고 이렇게 한 번에 가자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지 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있는 두 점 여기에 2,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다 안 썼는데 마이너스 1, 2 어떻게 한 거야? x하고 y의 자리를 바꾼 거지. 걔네를 연결하면 얘는 y는 x하고 수직으로 만나게 돼.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선대칭 도형을 배우고 그 선대칭 도형의 특징이 그거였거든. 대응하는 점을 연결하면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난다. 길이가 같다.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그렇게 사용하면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x가 3, y도 3씩 차이가 나니까 3 루트 2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3 루트 2다. 대각선 길이가. 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의 넓이는
두 대각선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돼. 왜냐면 2분의 1을 안 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가로 세로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넓이는 24가 되지.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첫 번째 포인트는 원래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고, 특히 경계가 되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y는 x 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대칭이 돼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넓이를 구할 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대각선을 구하기보다는 여기 기울기가 1일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걸 사용하면은 8루트 2, 그 다음에 여기는 3루트 2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구해줄 수가 있다.